PFT 멤버들의 사태를 두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가관이다. PFT 멤버들은요, 지금 키나라는 멤버가 복귀를 하여 전홍준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와 더불어서 자신의 본심을 전달하고 왜 지금 PFT 멤버들을 떠나 다시 업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의 품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명백하게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멤버들 남은 3명 회생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많은 댓글로 수백 개의 댓글들 속에 그 누구도 남아있는 PFT 멤버 3명에 대해 옹호하는 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순차적으로 한 명 한 명 돌아오게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에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오는 것도 의미가 없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키나라는 멤버가 돌아오고 나서도 바로 어제 날짜로 4차 입장문이 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누리꾼들은요, 이 PFT 멤버들이 키나라는 멤버가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가 많은 사실을 이야기하게 될 경우 본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지금 부랴부랴 4차 입장문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5차 입장문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연일 PFT 멤버들에 대한 뉴스 기사가요, 끊임없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PFT 멤버의 키나가 지금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언급하게 되면서 굉장히 사태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현재 업트랙트로 복귀한 만큼 PFT가 펼쳤던 여러 주장에도 소속사 편에 서서 전면 반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론이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PFT 키나 감론을박 핫 이슈 등극한 미모 담당 그녀의 일상은 이라고 해서 키나라는 멤버 역시 PFT 멤버들과 함께 더불어 굉장한 비판을 받던 인물 중에 한 명이지만 뒤늦게라도 전홍준 대표님의 곁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다시금 큰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키나라는 멤버를 응원해주자. 키나라는 멤버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팔 벌려 환영해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어찌됐건 전홍준 대표님에게 눈물로 사죄하며 돌아온 키나라는 멤버, 남아있는 PFT 멤버 3명의 행태와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키나 멤버가 이탈하고 나자 이 남아있는 3명의 안달난 마음이 5차 입장문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5차 입장문까지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좀 질립니다. 왜냐면 입장문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게 계속 도돌이표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고개를 가로저을 정도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지금 그 상황을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PFT 멤버들의 이 입장문이 올라오고 있는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요. 자,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스토리에도 자신들의 입장문을 박제해놨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우리의 입장문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5차 입장문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고구마 한 개 먹을 각오를 하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신뢰와 투명성입니다. 신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런 선급금 구조가 관행인가요? 선급금이 관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회사를 끼고 그 회사의 채무를 갚는 것도 관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정산 구조를 보면 국내 음반, 해외 역시 마찬가지로 각 나라의 유통사로부터 소속사로 수수료가 발생을 하며 그 소속사에서 아티스트에게 이렇게 동일 유통사가 국내건 해외건 모두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유통사와 소속사와 아티스트만이 이렇게 정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트랙트는 비정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 지금 보니 국내 같은 경우는
유통사 사이의 S사, 스타크로 ENT를 말하는 거겠죠? 전홍준 대표님의 과거 회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속사 A를 통하여 피프티에게 정산해주고 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대대 행사, 워너뮤직이겠죠? 여기로부터 유통사로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다시 스타크로 ENT로 들어가서 그 금액이 소속사 A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들어오고 있다. 쉽게 말해서 유통사를 통해서 바로 어트랙트와 자신들에게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왜 S사가 자꾸 끼냐? 스타크로 ENT가 왜 자꾸 끼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정산서상의 표기 내역에 따르면 스타크로 ENT에 이렇게 다 음원에 관련된 유통이 한번 거쳐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왜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조인가요? 이런 구조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관행인가요? 소속사 전홍준 대표님은 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고하고 받은 선급금 20억 원을 어트랙트 소속사가 아닌 타 법인 S사 스타크로 ENT에 받아가게 했습니다. 그 20억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이 되었나요? 라면서 자신들이 말한 구조가 또 한 번 설명이 됩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구조는 유통사와 소속사, 피프티,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급금이건 무엇이 됐던지 간에 이렇게 세 군데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왜 스타크로 ENT가 들어가는 거냐? 음원의 음반 수입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소송을 제기한 6월 19일 이전 정산서상 5개월간의 음반 수입은 영원 처리가 되었고 소송 제기 이후 6월 23일 소속사가 급하게 보내온 멤버별 정산서에는 음반 수입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속사로 음반 수입이 들어온 거 맞나요? 이것도 전홍준 대표님이 밝힌 부분 아닙니까? 이거 왜 영원 처리가 됐죠? 중간에 용역 업무를 하던 더기버스의 직원이 잘못 기재하여 영원으로 발행이 됐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여기에 대하여 이런 반구, 그 어떠한 질문도 없다가 갑자기 소송을 6월 23일 날 제기하니까 당연히 소속사 입장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아니 아이들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확인을 해보고 다시 정산서를 확인한 이후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직접 보내온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전에는 더기버스에서 이것을 관리했고 그 이후에는 더기버스가 손을 털고 나가고 난 뒤에 6월 23일부터는 어트랙트가 직접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멤버들 본인들과 어트랙트와의 오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소송을 할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질문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멤버들은 그냥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서 그 다음 장을 가면 또 황당합니다. 피프티의 음반 수입은 모두 타 법인 스타크로 ENT 선급금 변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프티의 음반 수입은 사실상 소속사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스타크로 ENT는 유통사와 2020년 8월 18일 총 90억 원의 선급금 계약을 맺었고 2020년에 70억 원을 받았고 2022년 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고하고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 기준으로 대략 63억 원의 선급금 채무가 남아있고 피프티의 음반 수입으로 이 채무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 선급금 채무가 다 상환되기 전까지는 소속사로 음반 수익은 1원도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회사의 빚을 아무 이유 없이 대신 갚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다른 회사의 빚을 왜 소속사가 스타크로 ENT의 선급금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지 또 선급금 중 얼마를 갚아야 하는 관계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스타크로 ENT가 피프티를 위해서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고 얼마를 갚아야 하는 것인지. 그러나 소속사는 아무런 구체적인 대답이 없습니다. 다만 멤버들이 선급금 구조를 오해한 것이다 라고만 답변합니다. 피프티 멤버들은 이런 선급금 구조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피프티의 멤버들은 연습생의 지위, 계약상 권리 의무가 S사에서 현 소속사로 이전됨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 동의서는 말 그대로 연습생의 지위, 권리와 의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내용도 위 4줄이 전부입니다. 현 소속사가 S사에 성급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을 들은 바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성급금 문제는 위 동의서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인데도 동의서 핑계인가요? 제발 제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해할 여지도 없습니다. 멤버들은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묻고 있습니다. 제발 제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해할 여지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스타크루 ENT의 성급금 채무를 소속사가 대신 갖고 있나요? 피프티만을 위해 스타크루 ENT가 쓴 성급금이 도대체 얼마인가요? 스타크루 ENT가 피프티를 위하여 썼다라는 성급금은 어디에 사용되었나요? 소속사의 스타크루 ENT와 음원, 음반, 공급 계약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유통사는 왜 성급금 채무자도 아닌 소속사의 음원, 음반 수입으로 스타크루 ENT의 성급금 채무를 상계하고 있나요? 유통사도 아무 근거 없이 소속사의 음원, 음반 수입으로 스타크루 ENT의 성급금 채무를 상계하진 않을 텐데 도대체 소속사는 음반 유통사에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계약을 해준 건가요? 자, 소속사가 중소기업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신뢰입니다. 소속사가 신생회사이고 중소기업인 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멤버와 소속사가 서로 신뢰하고 상생하고자 하면 중소기업인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상호 신뢰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스타크루 ENT의 성급금을 대신 변제하는 문제, 실제 음원, 음반 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점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멤버들에게 동의는 고사하고 알려주기라도 했나요?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왜 지금도 내용을 알려주지 않나요? 멤버들의 담보로 여러 딜을 하시는 동안 멤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고려하거나 최소한 알려주기라도 하셨었나요? 투자를 받고 보이그룹을 새로 런칭하고 상장을 꿈꾸실 때 저희 멤버들이 그 수단 이상인 적이 있었나요? 정말로 멤버들을 아끼고 멤버들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헛웃음이 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 비판 글이 있습니다. 도대체 아이돌이 회사의 어느 부분까지 관여하려고 하는 거야? 이 한마디로 저는 이 멤버들의 5차 입장문을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아이돌이 이렇게까지 회사의 정산 구조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까요? 이건요, 이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타크루에 지급된 성급금과 관련된 건 너희들이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너희들이 갚아야 할 빚도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낸 지가 한참 됐습니다. 어트랙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들의 정산금이 영원으로 책정된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용역 업무를 맡고 있었던 더기버스의 직원이 잘못 기재했다라는 거. 그래서 어트랙트에서 자신들이 소송하고 난 이후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소송하기 이전에 이런 이야기 한 번이라도 했었냐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소송 중에도 전홍준 대표님은 다 이야기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연락을 안 받았잖아요. 한 통의 연락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버리고 있는 게 누구인지 왜 이게 뭔가 저도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를 자꾸 다루다 보니까 슬슬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저는 전홍준 대표님의 인성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들면 흔한 말로 식겁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팔아서 대신 빚 갚는 거 아니냐. 스타크루 ENT도 그렇고요. 어트랙트도 그렇고요. 전홍준 대표님이 절대 주주입니다. 그냥 1인 법인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본인들을 통해서 번 수익으로 어디다 쓰던 무슨 상관입니까? 왜 상관이 없느냐? 만약에 본인들을 통해서 100억을 벌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100억 원을 다 썼다. 이런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본인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100억의 수익 중에 딱 5대5, 50대 50이라고 했을 때 50억을 본인들에게 떼놓고 나머지 50억을 빚 갚는데 다 썼어요. 전홍준 대표님이. 아,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50억으로 전홍준 대표님이 슈퍼카를 뽑든 명품을 사든 본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에게 돈이 안 들어왔다? 아, 본인들이 정산을 받기 전에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저작권협회에서는 지금 저작권료 다 지급 보류시켰잖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이게 결국 이 멤버들이 이 내용이 그대로 요번 기각 처리된 소송 내용이었다라는 어트랙트 측의 입장이 확실히 맞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 도표 있잖아요.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 제시했던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 또 반복하는 거죠. 야, 이러니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시겁하겠다. 이거 이쯤 되면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터지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PPT의 큐피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지니뮤직에서 PPT의 큐피드를 들어보세요 라면서 이렇게 키나 본인의 사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인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키나 멤버가 평소에 하던 사인의 형태입니다. K, E, E, N, A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딱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인이 당연히 들어간 것이 키나라는 멤버가 직접 사인한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안성일 씨가 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한 지분 변경 확인서입니다. 자, 이 지분 변경 확인서에 의해서 키나의 6.5%의 노래 저작권 지분이 0.5%로 확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보면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 안성일 씨 본인 사인입니다. 본인 사인이죠. 근데 안성일 씨 본인 사인과 백이사의 사인이 이렇게 둘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송자경,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키나라는 멤버의 이름, 본명이죠. 근데 사인의 형태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평소에 키나라는 멤버의 사인은 자, 요렇게 생겼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KENA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인할 때는 그 사인의 형태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사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스패치가 공개했었던 사인, 지금 보니까 어떻죠? 그냥 누가 임시적으로 갖다 사인을 해버렸다라고 밖에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때 이미 안성일 씨가 사인을 위조했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키나라는 멤버의 사인과 전혀 달라요. 자, 이 사인하고 지금 이 사인하고 이게 모양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르다라는 건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앞에 줄어든 걸 전혀 몰랐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 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한 지분 변경 확인서에서는요, 본인이 무조건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송자경 해서 키나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본인이 사인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분이 줄어든 것을 모를 수가 있으며 지분이 줄어들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어떻게 지금 PPT 멤버들을 등지고 어트랙트로 다시 돌아올 선택을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봐도요. 지금 보니까 이 큐피드라는 노래를 가지고 올 당시에 사인 상태입니다. 이 당시 때의 사인 상태를 보면요. 엉망진창이에요. 원래 본인의 사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2월 24일과 3월 8일에 했던 사인이 지금 전혀 다른 사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래요? 2월 23일, 24일, 3월 8일
요때의 사인의 형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람들의 사인인데 사인의 형태가 뭐 완전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게 이미 큐피드 노래를 가지고 올 때 역시 권리 양수도 계약의 사인 역시 사실 안성희 씨가 위조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보면은 이 안성희 씨가 본인이 했던 사인 있잖아요. 보이시죠? 안성희 씨가 본인이 했던 사인과 백이사의 사인. 안성희 씨 본인의 사인도 전혀 다릅니다. 백이사의 사인도 또 모양이 다릅니다. 그냥 얼추 보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사인의 형태가 백이사도 다르고요. 안성희 씨 본인의 사인도 전혀 다릅니다. 키나라는 멤버의 사인은 말도 안 되게 다릅니다. 그냥 다른 사인이에요. 아예 다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러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앞만 봐도 모두 그냥 한 명이 그냥 전체 인원의 사인을 한 번에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 서류를 제출한 인물은 더기버스의 김씨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자, 보면 안성희 씨마저도 사인이 다르잖아요. 백이사마저도 사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키나라는 멤버의 사인도 전혀 다르죠. 아니, 이렇게까지 사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사인했다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그나마 키나라고 쓰여있는 사인하고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역시 평소에 사인하고 있었던 키나의 원래 사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모양이 어떻죠? 전혀 다릅니다. 이러니 본인이 저작권 지분이 6.5%에서 0.5%로 변경됐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있을 리 없죠. 이거는 정말 명백한 범죄 행위고요. 이게 사실이 맞다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지금은 디스패치가 밝혀냈지만 아마 이런 서류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소송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 증거자료로 제출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불어서 키나 멤버의 요번 증언이 굉장히 결정적이었어요. 만약 저 저작권 지분이 변경됐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사인했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순간 저 위조로 의심되던 사인 내역들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없지만 자, 강력한 증언이 나온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키나라는 멤버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지분 변경서에 본인의 사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인 내역이 전혀 다르고 본인은 사인한 기억이 없다. 그럼 누가 봐도 위조잖아요. 근데 그 위조된 변경 확인서를 누가 만들었던지 간에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더기버스의 안성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 안성일 씨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우리들만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안성일 씨의 법무법인이 교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법무법인 윈스라는 곳으로 변경이 됐다고 해요. 왜 변경됐지? 원래는 아시다시피 안성희 씨는 법무법인 화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우 측에서 안성희 대표 사안에 대하여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여서 결국 손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들은요, 웬만하면 돈 받고 의뢰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건 100% 이긴다 진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은 수임료만 받고 그냥 변호만 적당히 해줘도 큰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안성희 씨의 사태가 자신이 없었는지 기존 선임되어 있었던 법무법인 화우에서 먼저 소송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안성희 씨 어떡합니까?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지금 누리꾼들은요, 안성희 씨가 쇠고랑 차는 것이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